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되면서요. 한 주가 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IMF에서 미국 연준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연준이 할 일은 연준이 알아서 하지 뭐 굳이 꼭 국제통화기금에서 이렇게 또 훈수를 둘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요구가 조금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멘트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 이제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좋은 뉴스가 아니다. 근데 오지랖이죠, 오지랖. 굳이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나?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연말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에서는 좀 더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지켜만 보면 될 거지 막 중간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훈수를 두려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 이제 차익 실현 욕구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말도 이제 그만 좀 담아둬라.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이제 변종들이 또 나타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시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다시 이제 경제 봉쇄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형이 나타나는 게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것부터 좀 봐야 되는 시기에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국내에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반등에 6월 수출도 548억 불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월 달도 수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고 44% 45%씩 증가하죠. 5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6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39.7%가 또 증가하고 8개월 연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수출이 상당히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뭐가 좋아졌나 라고 보니까 역시나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차 부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미친 질주를 하고 있다.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49% 판매량이 증가했고 기아차도 43.7%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요. 주가가 아직 안 오른 기아나 현대차 이런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자.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하나 나왔는 삼성전자 GAA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GAA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유튜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지금 현재 가장 미세 공정은 5나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5나노는 현재 이제 TSMC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5나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5나노는 핀팻 방식으로 공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나노는 내년부터 3나노에 들어간다라고 둘 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TSMC랑 삼성이랑.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까지는 계속 핀팻 방식으로 공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나노는 핀팻이 아니라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GAA 방식으로 새로운 공법입니다. 이 공법으로 3나노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핀팻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가 여기 보시면 세 군데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이제 전면, 즉 4개의 면 전부 다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공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신공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이프아웃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테이프아웃이 뭐냐? 테이프아웃이라는 건 반도체 설계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의 반도체 설계를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설계를 가지고 생산을 직접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수율은 당연히 나와봐야 알겠죠. 생산을 해봐야지 수율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아웃 이후에는 이제 뭘 하게 되느냐,
10대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험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 생산 들어가 보고 잘 된다 싶으면 대량 생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을 밟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간은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GAA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내의 전류 흐름을 통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너무 미세하게 가게 되면 이 전류가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이 돼서 핀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핀팩 구조까지 발전을 한 상황인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에서는 핀팩도 누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류를 이제 전부 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죠. 게이트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깔아놓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이 대안으로 GAA 방식을 삼성전자는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핀펫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3개 면인데 GAA는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식. 반도체 소형화와 함께 고성능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3나노 GAA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테이프아웃 성공이 결국엔 재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TSMC가 점유율을 훨씬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진짜 승부는 내년에 3나노에서 누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수율을 더 끌어올리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결국엔 3나노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서게 되면 이제 순위는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지금 스마트폰의 판매량이나 D램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시장에서 TSMC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가장 큰 중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금 현재 준비 단계는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못 가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 현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집을 해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 이제 ST팜도 드디어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ST팜이 결국에는 10만원 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차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원까지 도달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까지도 또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T팜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전에 이미 업로드된 내용에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떻게든 쓰임새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 또 본인들이 자체 백신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바이오에서 가장 핫 키워드가 mRNA이고 mRNA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3개 업체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ST팜이고 이 3개 업체는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mRNA 시장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조금 올랐다고 팔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는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때는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주었다가 이런 식의 플레이는 가능하다. 양쪽에서 모두 다 가능하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세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기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은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공정에 있어서 이 전공정을 갖다가 턴키 방식으로 전부 다 가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내 유일 회사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가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이 있고 셀의 구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구조가 됐든 간에 모두 다 설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얘기를 해드렸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해서 UT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동안엔 이 필름으로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걸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유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유리를 아주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면은 깨질 위험성이 있고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얇게 깎고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삼성의 새롭게 이제 UTG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도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T 쪽의 호재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호재, 두 가지 호재를 다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당히 크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